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은 듀피트렌 병을 치료하는 경피적 바늘 절개술과 재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경피적 바늘 절개술은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는 듀피트렌 병에서 효과적인 초기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피트렌 병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그 경피적 바늘 절개술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바늘 시술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다른 치료 옵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피적 바늘 절개술은요, 초기에 듀피트렌 병이 이렇게 생겨서 굽어졌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간단한 시술 방법입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손바닥에 생긴 섬유질 조직을, 노끈 같은 거죠. 그런 노끈을 절개해주면 손가락이 잘 펴집니다. 이 방법은 국소마취로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고요. 이렇게 아주 기술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이렇게 집중력이 있고 손이 좀 좋은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입원이 필요 없어서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고 환자들에게 아주 편리하죠. 초기 단계의 듀피트렌 병이나 재발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절개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럴 때 효과적이고 합병증이 비교적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늘로 하는 절개술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을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늘 절개술은요, 재발을 잘 합니다. 원래 듀피트렌 병이 재발을 잘 하지만 바늘 절개술은 손바닥을 이렇게 막 크게 절개하고 수술한 경우보다 더 재발을 잘하죠. 그렇지만 또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재발했을 경우에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바늘로 그 손가락을 당기고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절개해주면 됩니다. 재발률이 굉장히 높죠. 보통 듀피트렌 병을 절개하고 수술했을 때 재발률이 한 30%라면 바늘로 하는 경우에는 뭐 한 50%, 경우에 따라서 70%, 보통 50%, 70% 사이의 재발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그냥 종잡을 수가 없고 논문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딱 정할 수가 없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바늘로 했을 때 한 2년 정도 지나면 재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발을 하는 것과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재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심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발하는 경우는 수술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재발하는 것과 수술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하면 또 수술해야죠. 근데 자꾸 그 바늘로 이렇게 그 손바닥에 있는 근막이죠. 근막을 이렇게 절개를 자꾸 하다 보면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수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줄 비슷한 그런 섬유질이 노끈 같은 게 너무 두꺼워져서 바늘로는 절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바늘 절개술을 시도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결국은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그 듀피트렌 병의 어떤 시술이나 어떤 수술에 관련해서 특히 바늘로 하는 그 근막 절개술의 어떤 근막 절개술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국은 절개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죠. 왜냐하면 바늘로는 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절개하고 조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 바늘 절개술이 가진 한계다라는 그런 것이
거의 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절개 수술은 문제가 있죠. 절개 수술은 보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워낙에 광범위하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그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두 번째로 절개할 때는요, 손가락 절단 가능성이 한 10%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부터 확실하게 그 손바닥 근막을 잘 절개하고 두 번째 수술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 일단 뭐 중요한 것만 하고 두 번째 수술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절개 수술할 때는 확실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다섯 번째 드디어 나오는데요. 하키나이프 시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늘로 하는 근막 절개술은 근막이 두꺼워지면 결국 할 수가 없는데, 하키나이프는 바늘보다 훨씬 단단하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절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이 많이 두껍더라도 절개를 확실히 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렇다면 여태껏 바늘 절개술의 한계가 되었던 그 두꺼운 근막을 절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유착이 된 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하키나이프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하키나이프가 그 바늘로 하는 근막 절개술의 대안이 되고, 손바닥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광범위 절제술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보면요, 하키나이프로 수술을 해서 하는 좋은 장점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바늘 절개술도 그렇듯이 시술하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바늘 절개술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대충 그 노끈 같은 그런 섬유질을 대충 어떻게 한번 끊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대충 하는 시술이 아니고, 하키나이프 시술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강한 조직을 잘 끊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재발에도 얼마든지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바늘 절개술은 절개하지 않고 초기 환자, 중기 환자를 수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재발이 자주 올 경우에는 점점 섬유질이 두꺼워져서 바늘로는 좀 어렵고 결국 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늘 절개술 대신에 하키나이프 절개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두꺼운, 그리고 많이 두꺼운 그런 근막도 절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늘 절개술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재발하더라도 또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좋은 하키나이프 시술이 되겠습니다.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발했을 때 그런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환자를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미한 환자부터 심한 환자까지 하키나이프 듀피트렌 시술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듀피트렌 병에 대해서 털보이사였습니다.